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원격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면 벌써 이제 4월이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이제 한참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럴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본격적인 수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뭔가 영상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과 흥미있고 소통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단원 생물의 특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물의 특성을 나가기에 앞서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생각 열기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영화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고요. 또 한 가지 영화는 알리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두 캐릭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시간 관계상 한번 두 개의 동영상 한번 같이 틀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We designed them to be trusted with our homes, with our way of life, with our world. But did we design them to be trusted? The rollout of Does it USR's bother new you generation of robot, the NS5, was marred that by I'm the not death of completely designer human? Alfred Lanning. You are the most human person I have ever met. Identifier. Murder's a new trick for a robot. Respond. Murder him! Didn't I tell you to be home before dark? I just lost track of time. One good old Anita, days. you have to People be were killed by other responsible. people. My robots don't You are kill people. someone That thing very throws somebody special. out of a window. Is it kid. registering with you? Not just a robot teenage cannot girl. harm a Hey, human what's your being. problem? Trust him. You can't remember. What do you mean? 네, 이 Doc 아이로봇이 found you in the scrapyard. Loss of all that we've gained. You must be 써니라는 from up there. 그런 Does thinking you're the And I'm last just an sane man on the face of insignificant the earth girl. make you crazy? Yes, Well, the if it robot does, 중에 한 maybe I am. I'm not your daughter. I don't know what I 그 am. 다음에 이제 알리타 You have the most advanced weapon ever.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ese robots. Dr. Lanning suggested But that's just a shell. It's not I was bad hoping to or see you here, good. detective. Inconvenience your That part's up family. to you. Why didn't you just hand the world over on a silver platter? I do not stand by in the presence of evil. She's threatening the natural order of things. Tonight is not a game. It is a hunt. I need you to destroy the girl called Alita. You made the biggest mistake of your life. And what's that? Underestimating who I am. Not really. 네. 네, 이 두 영화 다 보셨었나요? 저도 아이로봇도 그렇고 알리타도 그렇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로봇하고 알리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생명체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로봇에 더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출석 퀴즈로 한번 내겠습니다. 어느 것을 생명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알리타이냐, 아이로봇 써니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출석 퀴즈로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답변을 올리시면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열어보는 겁니다. 왜 이 중에서 하나는 로봇에 가깝고 왜 하나는 생명체에 가까울까? 그리고 그렇다면 기계로 된 로봇은 정말 생명체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물의 특성 본격적인 1단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 제가 수업 유인물을 구글 클래스룸 자료에 구글 클래스룸 방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참고 자료에 들어가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 특히 이제 중간고사 정도까지의 범위에 대한 유인물을 전체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출력을 하시고 그리고 교과서를 보시면서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참고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 12쪽, 교과서 12쪽 첫 번째 단원 생물과 비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종류들이 쭉 PPT 화면에서도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건 다 생명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편모조류, 그 다음에 해바라기, 나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적인 특징은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런 애들도 생명체네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망태버섯, 그 다음에 뭐 말미잘, 흰동가리, 그리고 뭐 북극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까지 네, 다 이런 지구상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생물과 비생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생물이냐 비생물이냐를 우리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생물이고 어떤 것이 비생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특성을 살펴보면서 서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함께 해야 될 수행 과제로 여러분들 이제 그 유인물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13페이지고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 비교. 네, 요겁니다.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 비교 이 부분을 이 수업 시간 참고 과제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2차시 수업인데요. 1차시 수업에서는 그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탐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요번 시간의 탐구 과제는 수행평가는 아니고요. 그 수업 어쨌든 탐구 과제로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수업은 동영상 한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업 시간으로 치면 20분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요 탐구를 함께 진행해서 클래스룸에 그 과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과제 형식은 다 그 클래스룸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과제 할당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안내를 따라서 잘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거창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다시피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뭐 겉으로 살짝은 비슷해요.
아까 알리타와 아이로봇처럼 약간 그런 식이에요. 물론 강아지가 알리타와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생명체라고 하는 강아지와 완전 기계로 만들어진 로봇, 이 두 가지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형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겠죠. 기능적인 것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으셔서 이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생물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유인물 1페이지에 생물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그 얘기는 생물이라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가지 특성들을 쭉 배워나갈 거예요. 생물이라면 적어도 이런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요, 수능에서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 제가 이 사진, 구글 이미지로 검색을 해서 현미경 사진을 캡처를 해놨어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포 구조인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잎같이 생긴 구조들, 여기도 잎같이 생긴 구조들, 여기서도 뭔가 잎같이 생긴 구조들, 이런 공통적인 구조가 보여요. 이게 뭘까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이 생물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공변세포. 그러니까 기공처럼 보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얘는 모두 식물 잎 뒷표면의 표피세포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본 겁니다. 세포 구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세포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아메바라는 세포, 얘도 이제 단세포인데 이런 세포가 나와 있고 양파 표피 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도 식물 잎사귀 뒷면에 있는 세포들, 이게 뭐 식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이런 세포 벽도 있을 테고 굉장히 차곡차곡 세포가 배열돼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공이라는 공변 세포들도 보이고 이런 참 구조들이 이런 식의 세포들. 그래서 이게 뭐 식물 잎사귀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생명체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지만 얘가 그래서 생명체냐 아니냐. 요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생명체냐 아니냐. 이거는 세균하고 완전 다른.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일단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그리고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 그 얘기는 세포가 배열이 돼서 이런 겉 구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어떤 세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경세포도 있고 겉을 이루는 표피세포들도 있고 이런 각자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 온몸을 이루고 있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만 같이 살펴보면 좋은 것이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고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분화된 세포로 구성돼서 이거는 뭐 얘는 뭐 간단하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로 쓰시면 됩니다.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거, 뭐 아메바, 대장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거, 양파 표피세포, 뭐 식물 뭐 잎세포,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몸, 사람 이런 것들 다 다세포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반드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대사라는 것입니다. 물질대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생명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대사에 대한 개념을 오늘 명확하게 알아두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대사라는 거 일단은 뭐냐?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물질대사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일어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습니다. 화학 반응이 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 고온,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뭐 온도를 높이면 화학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요, 몇 도로 유지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36.5도, 37도. 알다시피 요새 막 열 측정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한 시기지만 38도만 넘어가도 우리는 열이 난다고 하고 40도가 넘어가면 사람 거의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아주 어떻게 보면 상온이라는 그 정도의 온도에서 모두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적게 일어날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까요? 굉장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는 생체 촉매인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효소가 많다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인 효소. 촉매가 뭐예요? 그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촉매를 놔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효소였죠. 그래서 효소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고요. 스페시픽, 굉장히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간에 이제 효소가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될 두 가지. 뭐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대사, 뭐가 수반됩니까? 맞습니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이 화합물이 낮은 수준으로 분해산물, 그래서 간단한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분자 화합물의 그냥 가장 대표 물질 중에 하나를 C6H12 O6라는 요 물질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포도당. 네. 요 포도당이라는 요 물질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얘는 C가 탄소라는 게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6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6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보다 굉장히 고분자겠어요? 자, 뭐보다 얘가 그러니까 왜 어떤 거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물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거. CO2죠. CO2는 탄소가 몇 개예요? 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짜리인 CO2가 포도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C라는 탄소라는 물질끼리 결합이 적어도 몇 개가 일어나요? 5개. 그러니까 C가 6개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5개의 반응이 공유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결합을 통해서 어쨌든 고분자 물질이 형성이 되고 또한 분해가 돼서 CO2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건 지금 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에너지가 반드시 방출이 되고요.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이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동화작용은 뭐겠어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물질. 대표적으로 뭐예요? CO2가 고분자의 포도당으로 돼가는 굉장히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에너지를 반드시 흡수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저에서 고로 되는 이런 작용을 동화작용.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요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는 이런 에너지 흐름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저에너지 물질에서 고에너지 물질이 되고, 또한 고에너지 물질에서 저에너지 물질이 되는 이런 물질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유인물도 이제 살펴보면 뭐 나머지 뭐 에너지 흡수의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흡수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진 것, 대표적인 사례 광합성이 있죠. 그죠? 광합성.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CO2가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죠. 광합성.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한 포도당이 CO2가 되는 거. 그래서 저에너지 물질이 되는 게 대표적인 이게 뭡니까? 세포호흡이죠. 그죠? 세포호흡. 세포호흡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 우리 생체 내에서 쓰는 에너지 ATP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해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다 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인물, 물질 변화에 대한 것들도 한번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저에서 고, 이화작용은 고에서 저. 에너지 출입이 흡수가 되는지 방출되는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례, 광합성, 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다 배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오늘 2차 시에서는 물질대사, 그리고 생명체라면 세포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생각해보기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석 퀴즈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간단한 수행 과제,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 비교, 그래서 구조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서 제출하시면 오늘 2차 시 수업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직접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더 다양한 시각 자료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